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봄의 한가운데인가 싶더니 곧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무에는 연두빛 잎이 가득하죠. 이 여린 잎은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태양을 양분 삼아 나무를 성장시킬 겁니다. 경제에서도 가장 여리고 약한 분들, 이분들이 살 수 있어야 경제의 다른 분야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융범죄나 경제의 피해자는 늘 약자들인데요. 오늘은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이와 관련된 얘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봄날 같은 여러분의 경제를 응원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주요 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자, 경제를 바라보는 불안한 눈빛 조금은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균이긴 합니다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천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원 최명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됐네요. 좀 경기 좋아질 거라고 보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통계에 오류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면밀히 봐야 되겠긴 합니다만 일단 나온 숫자만으로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서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소비자 심리지수 101로 나타나서 전월보다 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낙관적인 전망이 많다, 이하면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이런 뜻인데요. 네. 100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또 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것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이 경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수, 그 세부 지수들도 대부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경기 판단 CSI 지수, 이게 74로 전월보다 5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향후 경기 판단 지수도 4포인트 올라간 86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취업 기회 전망 CSI, 이것도 3포인트 정도 올라갔고, 금리 수준 전망은 100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 생활 형편 전망, 또 소비자 지출 전망, 이런 것들도 1포인트씩 올라가서 98, 106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조금 낙관적인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5월에는 이제 가정의 달, 또 휴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조금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구조조정 칼바람과는 좀 별개로 그래도 좋은 기대가 있는 또 근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금 근로자의 47.3%가 2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 퍼센테이지는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조금 아무런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 하반기에 지역별 고용조사, 또 취업자들의 뭐 특성 이런 것 등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임금 근로자 수가 1,952만 9천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이 중에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12.4%,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35%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200만 원부터 300만 원이 26%, 300만 원부터 400만 원이 13.7%, 400만 원 이상이 12.8%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100만 원 미만하고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 200만 원 미만을 따지면 12.4 더하기 35 해서 47.4%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요 같은 잣대로 2013년 수치가 50.7이었고요. 2014년 상반기가 49.7, 2014년 하반기가 49.5, 2015년 상반기가 48.3. 즉 20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그 퍼센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47%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그런 수준이고요. 업종별로 농림업 부분의 임금 근로자는 51.4%가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어서 100만 원 미만이요. 네, 상당히 조금
취약한 열악한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런 부분,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율이 56%, 49% 이렇게 나타납니다. 청소 용역이라든가 아파트 관리, 또 식당 근로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반면에 금융이나 보험업, 또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이런 쪽은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업종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2015년 가구당 월 최저 생계비 최저입니다. 4인 가구가 170만 원인데요.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50%면 이러고 내수 진작을 바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반면에 공무원 연봉은 평균이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약간 비판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안 좋고 구조조정이 그렇게 많다는데 공무원 연봉은 아주 꾸준히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약간 좀 왜곡은 있습니다. 구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까지 모든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을 조사를 한 건데요. 네. 5,892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5.1%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급여가 491만 원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2011년이 395만 원이었고요. 2013년이 435만 원이었는데 네. 다시 한번 또 크게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5,892만 원이라는 숫자, 또 월 491만 원이라는 숫자는 수령액을 따지고요. 네. 이 공무원들한테는 이것 외에도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네.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 세금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요걸 포함하면 6천만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자, 5월입니다. 어린이날 지금 징검다리 연휴도 임시공휴일이 됐는데 어린이들 입에 다 이렇게 음료수 하나씩 사주는데요. 음료에 지나치게 많은 당분이 콜라보다도 더 심하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용 이렇게 해서 가격도 좀 더 비싸고 용량은 작으면서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팔리는 제품들인데 네. 어린이용이라고 해서 더 건강에 좋을 줄 알았더니 당에 포함된 양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리서치라고 소비자 문제 연구소가 있는데요. 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17개 업체의 음료 40개 제품의 당 함량을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12.7g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각 설탕 하나가 3g인데 여기 4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하루 권장하는 이 당류 섭취 권고량이 35g인데요. 네. 음료 하나만 먹으면 36% 정도를 채우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100mg으로 함량으로 함산을 하면 콜라에 들어가 있는 설탕량이 11g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보다도 더 많은 양이 어린이 음료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개 제품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 이 웰팜이라는 업체에서 자연원 키즈 망고라는 제품을 파는데 이게 100ml 기준으로 22g의 당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각설탕 7개를 한꺼번에 어휴.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코카콜라에서 만든 쿠젤리 복숭아, 또 AIO 인터내셔널의 주시스 착즙 사과 주스 이런 게 12.3, 11.9, 11.5 이렇게 해서 콜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네. 상대적으로 적은 데가 CJ 헬스케어의 웰키즈 포도, 감귤 망고 이런 제품들이고요. 남양유업의 사과의 몽, 밀키의 몽 이런 제품들도 5g, 6g 정도 상대 평균보다 좀 낮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소금보다 당이 사실은 더 해롭다라는 것들이 지금 의사들이 권고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 먹는 것만큼은 좀 이런 거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증시 상황은 항상 여러 가지 요소에 복잡하게 반영하죠. 지금 구조조정 앞두고 있고요. 또 아직 증시는 보합세로 흐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FOMC입니다. 세계 금융의 흐름을 결정짓는 회의인데 이걸 앞두고 우리 증시 미묘한 변화를 보일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당장의 요소는 아니지만 FOMC 앞두고도 그렇고 조금 주식시장 미묘한 변화 있죠?
네, 최근 들어서는 대외 변수에 아주 극심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종합주가지수는 4포인트 0.21% 하락해서 2015.4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0.36% 하락해서 699.52포인트가 마감입니다. 그동안의 변동폭은 너무나 미미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미국의 FOMC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라는 것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겠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정부에서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향방 역시 눈치를 보는 것도 시장이 정체되는 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경제계 화두는 단연 구조조정 또 산업 재편 같은 것들인데 업종별로는 좀 부침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제와 오늘은 특이했다라는 점은 조선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업도 구조조정의 대상인 업종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월요일에는 상당히 좀 불편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이 조선업황 자체가 최악이다라는 것,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구조조정에 대한 걱정보다 더 우선시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미공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논할 상황은 아니지만 조선업종 구조조정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업황 개선이라는 큰 화두에 오히려 주가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소비자 지수도 지금 경기 전망은 다 좋은 걸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기대만큼 결과도 좋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멋있면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경제 탐구생활.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이죠.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열리는 여행 스케치의 공연 티켓도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퀴즈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금융상품 가입하면 계약서에 어김없이 체크해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들었음, 이해하였음, 동의함. 자, 이렇게 투자자에게 판매 상품에 대한 위험도나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 확인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건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이것이 늘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녹취 기록과 같은 명확한 증거 없이는 배상이 힘듭니다. 전화, 문자로 상품을 추천받았어도 투자 설명서나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이것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동양사태. 4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던 거고요. 최근에는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ISA에 대한 이것 주의하라고 요구했죠. 정답 뭘까요? 완전하게 판매하지 않는 겁니다. 글자는 5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생생 인터뷰는 좀 특별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자, 나쁜 범죄자들이 전화를 해서 당신 가족을 납치했다. 또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돈을 뜯는 게 바로 보이스피싱 수법이죠. 정말로
보이스피싱 수법조차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까지 사칭해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생생경제 매주 수요일 이 경제 수사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주의사항 알려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 정성욱 선임국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이 보이스피싱과 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융감독원 정성훈 국장입니다. 예, 항상 또 저희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지만 직접 또 나와주셨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들 뭐 워낙에 이게 유행이라는 표현을 붙일 만큼 다양한데요.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이스피싱은 과거 정부기관 사칭 행위 주류를 이루었는데 네. 최근에는 대출 빙자행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서 직접 만난 후 현금을 받아가는 현금 수취행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그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피해 금액도 작년 2,400여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해 1, 4분기만 하더라도 374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끊임없이 돈을 노리고 피해 금액도 노력하고 있지만 좀채 줄지 않는데 올해 초였나요? 홀로 사는 할머니 전 재산을 이 보이스피싱 이 범죄자들한테 속아서 잃었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나요, 국장님? 네,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전형적인 현금 수취행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서 돈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 그러니 일단 빨리 돈을 인출해서 집의 냉장고나 장롱에 보관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 금감원이나 경찰의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며 받아가는 경우 등입니다. 예, 뭐 지금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경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아시겠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신분증까지 보여주고 돈을 찾아가는 것 이건 위조까지 해서 완벽하게 속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 위조된 가짜 신분증으로 얼핏 보면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정부기관도 이 위조 신분증으로 예전에 뚫린 적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위조 신분증까지 서서 직접 찾아가서 현금을 받아가는 이 사기범들의 수법 굉장히 대담해졌는데요. 이런 수법이 등장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그 경찰과 금감원 또 금융권이 그간 대포 통장 건재를 위해 가지고 그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네. 아마도 이제는 대포 통장 구하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현금 수취행 수법이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YTN 라디오도 예전에 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께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이제 이런 대담한 수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대담한 수법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보이스피싱 사기에는 어느 기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3월 15일 전 금융회사 그리고 경찰청, 금감원이 불법 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네. 이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영업정과 일선경찰서 간 112 신고 및 현장 예방 검거 체계를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예, 금융감독은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유관기관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장 예방 검거 체계 좀 자세히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기범에 쏘가 현금을 그 인출하러 온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네. 즉, 그 금융회사 영업점의 고객이 그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직원은 미리 배부된 그 예방 진단표를 활용하여 사기 피해 의심 거래를 체크하고 필요하면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그 출동한 경찰관은 매뉴얼에 따라 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의심이 되면은 현금 인출 중단 요청과 주변 수색을 통해서 사기범들이 인출책 검거를 시도하게 됩니다. 예. 지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난 3월 15일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네. 현장 예방 실적을 분석해 보면 한 달 만에 무려 83건의 금액으로는 약 22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처리하는 것들을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또 금감원에서 근원 목소리
이 근원 목소리 사실은 공개하고 굉장히 이 파장이 컸습니다. 실제 범죄자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이 예방 효과가 좋은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추가해서 근원 목소리, 제가 좀 표현이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아니라 이 범죄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놈들의 특징이 뭔지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놈들의 목소리, 그게 바로 이제 대출 빙자행 보이스피싱의 전행입니다. 네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신용 등급 상향 조정, 네. 과거 연체 사실을 전산 삭제해주겠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해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얘기해주는 거 들어보면 솔깃하시죠? 이게 지금 현재 금융에서 가장 약자들, 또 실제로 그런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건데요. 자, 여기서 실제 금감원에 접수되었던 대출 빙자형 사기범 음성들, 이 그놈들 목소리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 등급이 많이 안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쪽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 조금 조건이 부족하세요. 그런데 이 조건을 이제 조금 만약에 이거를 고객님이 좀 풀어주시고 만약에 저희 쪽 자금을 만약에 오늘 정도 받아보실 거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세요. 뭐냐면 지금 캐피탈 쓰고 계시죠? 그쪽에 일부 변제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다시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면 안 되실까요? 지금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끊지 마시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이 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고객님 앞으로 입금 처리해드렸는데 고객님 코드상으로 고객님 막혀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못 해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입금도 못하고 지금 있잖아요. 예. 매개 사람마다 전산상으로 주어진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지금 고객님 막혀버렸는데 그거 푸셔야만 고객님 대출금을 받아보시는데. 네, 저희가 지금 고객님 등급 자체를 하루아침에 지금 저희 쪽에서 8등급 확인되시는데 고객님 2등급, 3등급까지 만들어드리게 되면 저희 쪽도 물론이고 고객님께서도 이제 금감원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필터링에 걸리지 않는 정도로 일일평점으로 계산해서 조금씩 올려드릴 건데 그 기간은 한 2달 정도 걸리시고요. 이해하신 거 맞으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자금 받아보시면 상환하실 거고 완납하셨다고 증빙하시면 저희가 받아본 이력에 대해서까지 없애드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던 이 목소리가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전화로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국장님 이거 들어보니까요. 신용 8등급인데 빌렸다가 다시 갚으면 올라간다부터 시작해서 아주 돈이 필요하신 분들을 교묘하게 얘기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사칭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돈 필요한 분들은 정말 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기범들은 절박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노리고 접근을 한 겁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만들고 사전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설에는 중국의 연구소를 두고 시나리오 작성 및 예행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연구소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연습까지 해서 범죄를, 그런 머리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지 왜 이런 범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급하거든요. 아이 병원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런 보이스피싱에 당하게 될 수 있는데 당하지 않도록 좀 도움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네,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시면 서민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하시거나 금융회사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상담해 보시는 것도 불법적인 대출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불분명한 대출 권유, 전화, 문자 메시지는 여러분, 금융회사에 직접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급전이 필요하면 이 서민들 대출 중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이지론 이런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이런 전화에는 좀 피해를 안 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납치를 빙자한 사기 사례 굉장히 이제 강력 범죄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공개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기범이 본인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며 가짜로 상황 설정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사채를 썼는데
기한이 지나도 이자를 갚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납치를 했다. 네. 돈을 지금 보내지 않으면 자녀의 장기를 팔았어라도 돈을 회수하겠다라며 협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납치를 했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은 보이스피싱 초창기에 주로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예. 최근에는 이런 복고풍 사기 수법도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아서 경찰청과 같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요즘처럼 뭐 강력사건 종종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더 긴장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욕설이라던가 좀 불편한 부분들을 편집하고 이 실제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사례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1분 30초 정도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입니다. 아까 저거 바로 수주시키려고 하려 하다가 하도 새끼가 너무 울면서 저 부모님이랑 통화하게 해달라고 해갖고 경찰을 데리고도 혼자 가던데 뭐 가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저씨, 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미랍씨 아저씨 지금 어느 아저씨 명의로 통장하는 잔고 수가 긁어 모아서 오늘 내한테 갚아주시는 돈이 얼마 됩니까? 그거 자꾸 쓸데없는 치우고요. 얼마 됩니까? 나한테 갚아주시는 돈이? 지금 10원짜리도 없어요. 대출이라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야, 내랑 한번 해보겠습니까, 아저씨? 당신들 사람을 갖다 잡아갔으면은 사람을 갖다 잡아갔어? 이용씨 잡아갔어? 이용씨 잡아갔습니까, 여기? 내 돈 5천만 원 날라가게 생기는데. 5천만 원이 왜 날라가? 당연히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못 해준다 할 뿐이지 해준다고. 여보셔. 여보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내보고. 다시 내가 맞아보고 어쩔까요? 내가 이번 순서시킬까요? 야망치야. 저 딴데 저 뭐야? 저 맞추시켜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님한테 전화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자꾸 내랑 시간 끌지 말고 그냥 툭 시원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돈이 지금 나한테 오늘 갚아주시는 돈이 얼마 됩니까? 아저씨 명의로 된 통장 안에 잔고 섰다 들어가 모으면. 지금 없다고요, 진짜로. 우리 화재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럼 됐습니다. 우리 그냥 처리 하나 봐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실제 범인이 납치를 빙자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내용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렸습니다. 사실은 짧게 들려드려도 되지만 일부러 좀 길게 들려드렸는데요. 이 피해자분의 절박한 얘기 여러분도 들으셨죠. 화재로 모든 걸 잃었다.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이런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데 납치, 장기 밀매 이런 지금 수법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국장님. 사실은 좀 들으면 섬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 사실 일단은 평소에 그 자녀의 친구나 선생님 등 자녀가 주로 같이 생활하는 주위 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절대로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당하지 마시고 네. 자녀와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경찰과 상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자녀의 이름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과 먼저 상의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자, 앞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례를 들으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계실 텐데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계속 이런 범죄도 역시 진화하기 마련인데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개하실 건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전 예방 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 위에도 적극적인 예방 홍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태로 국민들께 꼭 알려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럴듯한 이유를 들고 돈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절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화를 먼저 끊으신 다음에 주위 분들 또는 금감원 1332로 전화를 걸어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애써주시고 계시니까 평안과 행복을 잘 지켜내리라 저희도 믿고요. 자, 한 번 더 제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금감원 1332 전화번호입니다. 애매하거나 궁금할 때는 이리로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직접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경각심을 주는 또 음원들과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정성욱 선임국장이었습니다. YTN 생생경제와 함께하시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가기 위한 친절한 동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의 발빠른 경제서부터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정보, 경제주치의, 장바구니까지 경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YTN 생생경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 경기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서는 인터뷰 전문 보기와 무료로 사연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YTN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오늘 두 번째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제 구조조정과 또 기업 거듭나기에 정부, 학계, 기업, 온 여러 나라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등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반도체 분야 인력 유출 관련해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중국의 부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더 큰 위험을 또다시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대처해야 할까요?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반도체 인력 유출 때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중국 1위 서버 업체 인스퍼그룹의 왕원둥 부회장이 과거엔 중국에서 만든 값싼 부품으로 한국이 최종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한국 부품으로 중국이 최종 시스템을 만들겠다. 즉 우리가 중국에 부품 제공하는 위치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가 해석되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런 기술적인 발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주요 산업별로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중국이 현재 한 2, 3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네. 추격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인 초저가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고요. 네네. 오히려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는 중국의 BYD라는 회사가 세계 1위의 판매 실적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전기 자동차 기술을 추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구조조정 이야기가 되고 있는 조선해양 산업 분야를 보게 되면 네네. 이미 수준 물량에서는 한국을 벌써 추월해서 세계 1등으로 등극하였고요. 우리 한국의 주력 분야인 이제 초대형 화물선이라든지 LNG선, 드립실선, 해양 플랜트 등에서도 1년 이내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철강 산업의 경우도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 과잉을 주도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특수강의 분야에서도 빠른 추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네. 스마트폰 사업도 최근에 빠른 속도로 저희들 추격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LCD 분야는 거의 저희와 동일한 네. 기술 수준과 또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 중에서 OLED 분야는 한 2, 3년 정도 기술 격차가 아직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네. 현재는 한 3년 정도 기술을 낮추고 있는데 최근에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 및 정부의 산업 보호 정책으로 2020년 정도 되면 아마 저희들과 한 1, 2년 기술 격차까지 따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전 분야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저희의 주력 산업을 추격해 오고 있고요. 네네.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은 오히려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샤오미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해서 자체의 OS를 구축하였고 또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그 보호 정책으로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회사가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 큰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자, 지금 뭐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세계 1위를 지니고 있는 중국의 어떤 기술이나 산업 부문이 있고요. 기술 격차도 2, 3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언뜻 보면은 나이로 치면은 10살 아이와 7살 아이 이렇게밖에 안 보이겠지만 사실 산업 기술의 그 격차라는 거는 조금 이해의 방식이 다를 것 같습니다. 교수님, 2, 3년 차이 앞서 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 3년 차이 앞서 있다라는 것 어느 정도 수준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산업 기술에서 2, 3년 차이라는 것은 이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이 경쟁을 해서 2, 3년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이 2, 3년 차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주력업체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서 실패를 한다든지 지연이 된다고 하면 네. 그냥 한순간에 중국이 동등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시장을 점유하게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교수님께서. 실제로 네. 중국의 세계 1위 점유 품목을 보게 되면 섬유 제품, 전자기계, 비전자기계 분야 등 뭐 한 1,538개 품목이라고 합니다. 네네. 아직 우리가 세계의 시장 1위를 점유하는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 대형 TV, 디스플레이 패널, 자동차 부품, 그리고 특수선, 특수광 등 65개 품목인데요. 네네.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1위 품목을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력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중국과의 2, 3년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를 못한다고 하면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순간 따라잡게 되면 시장을 잃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들이 중국의 2, 3년간의 기술 격차를 계속 부릴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는데 2, 3년 격차라는 건 곧 뒤집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주력 산업인 반도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을 2, 3년 앞서 있다라고는 하지만 격차가 좁혀질 만큼 중국이 막강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정부 기업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보던데요. 이 3D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이 과거에 얘기를 했는데 기업들이 좀 외면을 했고 지금 외국에서 활성화됐고 안드로이드 이 OS 같은 경우도 삼성에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여서 지금 오히려 이 해외 구글로 넘어갔죠.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좀 기업을 보는 식견이 좁지 않았나, 기술을 보는 식견이,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경쟁력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이런 기술적 토대와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네네. 저도 반도체를 30년 동안 해왔었는데요. 30년에 반도체를 처음 시작할 때는 패스트 팔로우 정책으로 계속해서 주도를 했었죠. 네네. 근데 그 패스트 팔로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포스트 무브로 바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이런 기술이 대학에서 개발돼서 국내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게 생산을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 반도체 기술이 한국이 글로벌 리딩을 하는 퍼스트 무브의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기술 개발이 힘들어지고 또 리스크가 많은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그 경쟁자들이 일본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대만이었는데 대만의 경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최근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네. 주로 정부 주도로 산업 육성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의 경우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20년도까지 네.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50%를 중국 내의 기업이 생산하여 공급하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예, 좀 배타적이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중국 정부에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공장을 지었을 때 부지 제공 등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정부의 자본을 투자를 해주고 또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소화를 해주게 되면 어떤 감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중국 정부 정책과 또 이미 커다란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따라오게 되면 우리가 기술 격차를 계속 벌려야 되는데 네. 이것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것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얘기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조선, 건설, 철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구조조정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안으로 미래 신기술, 신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은 중국이 이만큼 따라잡았다. 지금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조선 철강은 접고 신산업은 살리자 이렇게만 대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사실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도 빠른 속도로 해야 되고 네. 또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쳐야 합니다. 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라는 것이 바뀌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신시장이 이제 계속 앞으로 열게 될 텐데 네.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도 뜨고 있고요. 인공지능 네.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중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 주도 그리고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이러한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 또 오히려 한국과의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경쟁을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드론의 경우는 중국의 DJI라는 회사가 이미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의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드론 사업을 추격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네. 다만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여전히 저희들도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자동차의 하드웨어 기술 및 전장 부품 기술은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 있고 배터리 기술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그렇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 자동차의 무인 자율 주행 같은 인공지능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뒤처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보강을 한다고 하면 중국과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신산업 또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이 오래된 올드 인더스트리에 대한 구조조정보다 더 열심히 박차를 가야 되겠다라는 것 정책 당국자들도 계속 긴장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였습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SK텔레콤이 폼 좀 잡겠습니다. 당신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폼을요. 생활 속에 없던 폼들이 생기고 있던 폼들은 더 놀라워지면 지금보다 훨씬 폼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족이 당할 뻔했는데 잘 가르쳐줘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항상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 불안전 판매 늘 기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요.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정답자는 8544님 생수 한 박스 드립니다. 불안전 판매 이거 나중에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 생기네요. 청취자분들도 금융상품 가입 시 꼼꼼히 살피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속상한 일 생기니까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일은 또 어떤 경제 이슈가 있을지 뉴스가 있을지 꼼꼼히 살펴서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까지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